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주주권 행사 범위와 강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분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된 가운데 총 자산 규모 490조 원을 올라서면서 KB금융을 넘어 자산기준 금융그룹 1위 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자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쌍용차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올해 출시 예정인 신차는 물론 전기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간밤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였죠. 브렉시트 합의안이 예상대로 부결이 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큰 표차로 합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이제 시장은 그 다음 횡보에 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예상된 결과 속에서 무난하게 좀 흐름을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보다는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넷플릭스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선방으로 전일장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우리 시장은 최근 꾸준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어 주면서 오늘은 2100선에 안착이 된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3% 상승한 2106.10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1,45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 1% 넘는 상승으로 64,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 역시 연일 상승 이어가면서 오늘은 3% 가까운 상승으로 36만 6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 역시나 2% 넘는 상승으로 26만 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3% 상승한 693.38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 넘는 하락으로 66,300원에, 신라젠도 2% 넘는 하락으로 69,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 홀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59만 9,100원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9만 4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벽 4시였죠.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좀 부결이 됐는데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브렉시트에 관련해서는 투표 결과는 거의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큰 그런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브렉시트 관련해서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브렉시트 관련한 문제는 이미 그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그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어떤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2100선이라는 이 선이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100단위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어쨌든 2100선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흐름이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 흐름도 역시 그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 정도 흐름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그런 그 특징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예상된 결과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된 흐름이 이어졌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봉주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도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다양한 업종에 대한 특징과 특성을 또 구분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업종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배워볼지 궁금한데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355번이죠. 코스닥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코스닥을 지금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통적인 3대 업종을 먼저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종도 전통적인 3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3대 업종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코스피에 없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업종은 없죠.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업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3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에 똑같은 업종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당연히 코스피에 접근을 하겠죠. 물론 코스닥에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코스닥이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에 없는 이런 고유한 업종들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시청자분들도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이 3대 업종을 먼저 좀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보면은 역시 그 솔루션 기업들이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루션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솔루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업체들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인이나 어떤 그 회사 이런 쪽에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보안 업체들이 그런 부분이겠죠. 사실 보안 관련한 그런 그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은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또 개인들의 어떤 그 보안 관련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솔루션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런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만큼 또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양산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을 보시면은 아마 눈에 익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또 암호화폐 테마주라든지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또 보안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을 때는 테마주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테마를 양산하는 그런 업종들,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 바로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벤트, 선거라든지 또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거나 했을 때는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있는 그 원격 진료 관련주라든지 또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선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정책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 바로 또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섞여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정말 이렇게 크게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수가 평이하게 움직였을 때는 주가가 종목들이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테마가 많은 업종들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모여있는 업종이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종의 고유한 특성은 없습니다. 물론 그 코스피에 없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 솔루션 업종 그 중심이란 뭐 이런 특징은 있습니다만은 업종이 특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의 움직임보다는 역시 그 테마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특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의 특성이나 종목들의 어떤 움직이는 특성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대응하시면은 무난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업 투자자들은 이렇게 테마주 성격 또 개별주들이 많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들은 반드시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테마가 많은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나 등락이 급격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업종 지수인데요. 355번으로 나오죠. 종목을 보면은 자, KG 모빌리언스부터 휴네시온까지 이렇게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가 KG 모빌리언스의 최대주죠.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를 NHN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갤럭시 아컴즈. 이런 기업들은 전부 전자결제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그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묶어놓고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SGA나 SGA 솔루션즈는 암호화폐 테마, 뭐 블록체인 테마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죠. 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컴 GMD라든지 한컴 시큐어 이런 종목들도 역시 암호화폐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또 블록체인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역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로 같이 움직이는 테마들도 꽤 있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한컴 MDS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차 테마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특성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은 같이 움직이는 테마들은 같이 묶어놓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관심 종목 창에다가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좀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안랩이죠. 안랩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보안 관련주들 윈스, 뭐 이글루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보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상장했던 SSR 이런 종목들도 보안 관련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휴네시온 다 보안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한국전자인증이나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를 그 발행하는 그런 기업인데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역시 보안과 관련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같이 묶어놓고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격 진료 관련한 그 헬스케어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유비케어 뭐 이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독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골프존이 지금은 단순히 스크린 골프를 하는 그런 기업이지만 최근에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야외에서 어떤 그런 골프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스크린 골프가
향후에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유튜브나 이런 그 채널들하고 좀 경쟁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한국 내에서는 어떤 그 독보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그동안 꾸준히 좋았었고요. 다만 성장성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폭발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접근하면은 무난하게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보고 좀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종목들을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KG 모빌리언스부터 갤럭시아컴즈까지 전자결제에 관련한 이런 종목들 이렇게 모아놨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이렇게 모아보시고요. 책갈피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종목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살피시다 보면은, 살펴보기가 훨씬 이렇게 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모아놓고 관심 종목창에 항상 같이 관찰하는, 뭐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렇게 같이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향후에 종목 발굴이나 또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을 때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셨으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그 기업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사실 뭐 이런 그 어떤 그 기업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1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계속해서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그 유튜브라는 막강한 그런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를 뭐 대체할 만한 그런 그 채널이 현재까지는 아직 조금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적인 그 추구를 하고 있는데 확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다만 그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면 좀 무난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과거에는 안철수 연구소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정치 테마주로 어떤 그 성향이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를 다시 또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서 향후에 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일 때 그때 조금 그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관련한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관련한 어떤 그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을 때 한 번씩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이니까 주가의 흐름을 보고 저점에서 정말 저점을 달렸다 싶을 때는 좀 소액으로 묻어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스크린 골프라는 게 지금은 단순히 실내에서 하는 골프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 미세먼지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미세먼지 테마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가의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시면은 무난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NHN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흐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또 전자결제주들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묶음으로 같이 보면서 또 이런 기업들 어떤 다른 그 기업의 인수가 된 그런 그 흐름에서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은 또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KG 이니시스 역시 전자결제 관련주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소프트웨어 업종의 어떤 그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 업종의 어떤 그 뚜렷한 특징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지수를 추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수가 가는데 가지 않는 업종은 드물고요. 지수가 꺾이는데 꺾이지 않는 업종은 드뭅니다. 특히 이 코스닥의 3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스닥의 지수의 흐름과 거의 연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흐름을 보시면은 역시 지수 흐름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목들이, 그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테마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정말 크게 상승하고 크게 다운되고 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수가 약간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때는 나름대로 업종에 있는 어떤 그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왔을 때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한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치 테마주로 엄청난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그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항상 관심권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NH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 번 정도는 인수 이후에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자.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언젠가는 저점을 기록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저점을 기록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소액 정도나 한 번 정도는 좀 묻어둘 만한 그런 그 종목이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요한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보시면은 대부분 아주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적정한 주가거나 약간 저평가거나 좀 약간 고평가거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 이런 것들만 보고 또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단 지수가 평이한 움직임을 보일 때 그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정말 크게 등락이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 테마가 모여있는 업종인 만큼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또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 개별주 특징으로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요,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고, 현재 2교시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복기와 함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기와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봉투 선생님, 이번에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2018년 12월 18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 추천 가격은 3,200원, 3,100원, 평균가 3,150원, 분할 매수를 해서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5%, 이 정도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12월 28일 말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수익이 크진 않았었어요. 플러스 3%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좀 매도를 하고 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그 관심 종목으로 그 종목 현미경에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10% 이상 수익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리고자 해서 계속 홀딩했다가 결국은 조금 더 수익을 못 거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도 이후에는 오히려 또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 매매 과정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을 추천했을 당시에 추천 사유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12월 18일이었었죠.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종목들이 급등하는 걸 보고 암호화폐 테마 중에서 가장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 그리고 기술적 흐름으로 괜찮은 종목을 찾았는데 드림 시큐리티가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종목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을 한 상태였고 저점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테마로도 움직이지만 블록체인 테마로도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 드림 시큐리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심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는데 생각만큼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정리를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다음 해가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를 한 것이죠.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어떤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갔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반등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자체는 괜찮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가격이 3,2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자, 12월 18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입니다. 지금 윗꼬리가 약간 달린 양봉이죠. 그래서 이날 추천을 했었는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가격 메리트는 확실했습니다. 길게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흐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고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온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자, 이날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종목이 SCI 평가정보죠. 12월 18일에 급등을 했었죠. 상한가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도 역시 12월 18일에 급등을 했었죠. 20%가 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고 역시 드림 시큐리티를 곧바로 추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어떤 이 추천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테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확률이 높은 종목을 추천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날 매도를 했었죠. 12월 28일. 당시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종목의 흐름 자체로는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괜찮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다시 조정을 받고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날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의 흐름 자체는 좀 아쉽죠. 15% 이상 수익이 나왔었고요. 조금 결과 자체는 아쉽지만은 어떤 이런 과정 자체는 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테마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고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흐름도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는 좋았었지만은 결과는 조금 아쉬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런 과정 자체를 잘 살피면서 그런 합리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입각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2017년 10월 24일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당시 추천 가격은 4,500원, 4,100원, 평균가 4,300원, 대비해서 선제로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추천을 했었고요. 11월 1일에 9%로 수익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수익은 크지 않죠. 원래 목표였던 20% 수익에 못 미쳤었고요. 그리고 단기로 짧게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로 엄청난 그런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면서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과거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다가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움직임 자체가 이제 크게 더 빠질 그럴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는 사실 여름을 앞두고 매매를 하는 게 정상적이다 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때 움직임이 잘 나오죠. 그런데 화장품주로 움직이고 나서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을 보고 추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화장품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추천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단기에 짧은 수익을 거뒀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된 그런 흐름 자체도 역시 화장품주들이 꺾이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정리도 역시 뭐 그 합리적인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인데요. 2017년 10월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날짜를 보면 이날입니다. 이날 10월 24일이죠. 그래서 당시 추천 가격이 4,500원입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이날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11월 1일에 매도를 했었는데요. 이날은 좀 아쉽죠.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어요. 자, 추천 당시에는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매도 당시에는 화장품주들이 꺾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2017년 10월. 자, 당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약간 그 꺾이고 나서 한 번 더 꺾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 이때 화장품주들이 단기적으로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바이오스마트를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콜마의 흐름도 한번 보실까요? 한국콜마 역시 당시 흐름을 보면은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물론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었지만은 단기 상승한 폭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확실한 눌림목을 주겠구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바이오스마트를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매도하는 과정 자체는 역시 합리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종목을 매매하실 때 어떤 그 결과나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과정에 충실해서 어떤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좀 살펴보시다 보면은 항상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정석 투자를 하게 되고 결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본 종목은요, 드림 시큐리티와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장에 좀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 추천을 통해서 함께 좀 이뤄졌던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추천일은 2018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을 15% 정도에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테마도 움직였었던 상황 속에서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종목은 2017년 10월 24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임을 또 그때 확인을 하고 그때 한번 접근을 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화장품주들이 잘 움직였던 상황이고 단기 대응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다음 대응에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3101님의 질문입니다. 명문제약을 매수가 7,000원에 비중을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명문제약 오늘장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5,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 하셨고요.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F를 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추격 매수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고요. 물론 여기에서 상승한 걸 보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 고점에서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34%까지 홀딩하셨습니다. 그렇다가 지금 마이너스 23% 정도 되는데요. 저점을 이탈하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흐름 자체가 중기적으로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점 이탈하면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이 정도까지만 보십시오. 본전 기다리다가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치매 테마주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데 현재 어떤 그 테마의 흐름이나 바이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10%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흐름이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고 일단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 F학점 확인됐습니다.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2583님의 질문이고요. 넷게임즈를 매수가 11,950원에 비중은 10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넷게임즈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4% 가깝게 밀려 내리면서 1,6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20%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11,95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추격 매수를 하셨죠. 여기나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니까 계속 가기를 바라고 따라잡은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면은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0% 정도 하자니 지금 굉장히 좀 아쉽고 15%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면 여기입니다. 확실하게 꺾이면은 사실 좀 지금 단기의 어떤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다릴 만도 한 흐름이지만은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 위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지금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차라리 손절을 하고 더 아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거죠. 그게 나은 흐름이고요. 일단 단기 흐름상으로는 여기에서 그냥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다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땐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왔을 때는 정리 후에 다시 보자는 거죠. 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서 비중이 100%다.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매수도 확실한 눌림목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본전 매도나 마이너스 20% 손절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비중이 100%인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가격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7899님의 질문입니다. KT를 매수가 36,6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KT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KT는요. 약보합 마감으로 29,2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지금 매수가 근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셨어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36,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점에서 그렇게 상승한 폭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 통신주들이 급등하면서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통신주들이 지수가 좋지 않은 흐름일 때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흐름은 나왔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이라든지 LG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가더라도 확실하게 꺾이고 나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가더라도 크게 가기 어렵고요. 하락하면은 낙폭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정리 후에 다시 보십시오.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을 때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5%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업종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D학점 확인된 상황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죠. 끝자리 1586님의 질문입니다. 셀트리온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매수가는 26만 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셀트리온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65% 하락한 20만 2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손실 구간이 좀 크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안타깝고요. 학점은 D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등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의 정리를 하자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지 않고요. 일단 매수는 괜찮았는데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24% 정도까지 홀딩을 하셨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수가가 26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0월 중순에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10월에 지수가 폭락하지 않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10월 중순에 하락하고 지수가 횡보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좀 과도하게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목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고요. 지수의 흐름도 당시는 반등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나쁜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자체는. 그런데 기준 없이 대응한 게 상당히 잘못이죠. 뭐 20%가 넘는 이런 구간까지 계속 홀딩했다는 게 잘못이고요. 지금 이 종목은 중기로 보면 흐름이 완전히 끝난 흐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자체가 지금 계속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서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한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은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요. 반등했을 때도 적당히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은요, D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너스 10% 혹은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3379님의 질문이고요. 문배철강을 매수가 3,6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문배철강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3,7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D고요. 일단 절반 매도를 하십시오. 절반 매도하고 나서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절반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5%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자체가 좋지 않아서 D를 드렸는데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상승한 구간에서 뭐 따라잡은 거 아닙니까?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떠나서 과정 자체는 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수익권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40%예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정하지 마시고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15% 정도 짧게 수익 시전하고 나서 다시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접근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도 짧게 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배철강 같은 경우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과정상으로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D학점으로 절반 매도 이후에 본전 매도나 수익은 15%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432님의 질문이고요. 2월 들을 매수가 2,71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2월드는요,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2,560원 마감이 됐습니다. 올라왔음에도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낙연 총리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또 아기상어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상어 관련해서는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치인 테마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71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따라잡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고점에서 또 크게 조정을 받은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손절가를 정하기 어려운데요. 마이너스 15%도 사실은 좀 아쉬운 가격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5% 오고 더 하락하면 61선 이탈하면서
또 추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응 자체가 약간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하기에도 가격적으로 충분한 그런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 강한 종목,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매수가가 높으면은 확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정석이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조금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리 후에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되는 C약점 확인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770님의 질문이고요. 아이즈비전을 매수가 5,800원에 비중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아이즈비전 오늘장의 종가는 5% 넘게 상승하면서 4,96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현재 손실을 보고 계세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5%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셨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800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자, 딱 보기에도 그냥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인데 문제는 마이너스 23% 될 때까지 그냥 홀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게 잘못이죠. 추격 매수와 기준이 없다. 상당히 위험한 매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현재도 마이너스 14% 정도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마이너스 5% 정도에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혹시라도 하락하면 마이너스 25% 저점 이탈하는 흐름일 때는 정리를 해주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현재 흐름 자체는 살아있지만 특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을 하시면은,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면 좀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는 매수가나 좀 기준을 제대로 정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반등했을 때는 정리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하는 가격 마이너스 25%의 손절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F학점 확인됐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5% 둘 중에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크게 세 가지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소식은 뉴욕 증시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양책 기대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전일장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선전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넷플릭스는 창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3에서 18%의 요금 인상 소식을 들려온 이후에
가운데 급등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의 기술주 랠리 주도하면서 선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린 상황이죠. 전날 중국의 지난해 12월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올해 첫 분기 경제가 좋은 출발을 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 부분에 의해서 경기 부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올해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응해서 성장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이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드릴게요. 브렉시트가 좀 부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냐 또한 가중이냐를 두고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200표 이상의 좀 큰 차이를 두면서 부결이 된 상황인데요. 이후에 시나리오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추려지고 있는 가운데 EU와의 재협상 시도, 이 재협상은 일단 연기로 좀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신임 투표 이후에 총선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고요. 리스본 조약 50조로 인해서 또 이 기한 역시도 연장에 대한 부분 또 다른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돼서 제2의 국민투표로 좀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노 브렉시트와 그리고 3월 29일 날에 그냥 노딜 브렉시트로 마감되는 이런 6가지의 좀 대안이 있는데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도 전달을 해드릴게요. 셧다운과 그리고 경기 침체 속에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미중 무역전쟁 휴전 시한이 3월 1일까지 이제 43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양국이 무역 합의 타결이라는 결론에 좀 다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좀 관심인데요. 지난주에 베이징에서는 차관급 회담이 열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위급 회담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 대표부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양국 협상은 여전히 또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정 또한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브렉시트 관련돼서 미 증시는 이 기술주의 선방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 선물 시장 쪽에서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보합권으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망을 봉투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단기는 좀 버티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2100선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단기에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미국 시장 영향을 워낙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의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세와 지금 단기의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역시 여전히 변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크다.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일까지는 최소한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100선을 단기에 얼마 정도나 버텨주느냐. 곧바로 하락한다고 하면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위에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크게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으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흐름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2100선 정도에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은요. 단기 버티기와 추세의 싸움 속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단기를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망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투 선생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